김영숙 씨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아침이었다. 김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따스한 빛을 받아 반짝였다. 결혼식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의 준호 유치원 입학 사진. 민수야, 준호야, 밥 먹어. 영숙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타다다다 발소리와 함께 준호가 거실로 뛰어왔다. 공룡 잠옷 차림에 머리가 산발이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 가요. 그래, 그럼 김밥 더 싸줘야겠네.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늦둥이 아들이 낳아준 외손자. 아니, 친손자.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방에서 나왔다. 엄마, 저 일찍 나가야 해요. 회의 있어서. 아침도 안 먹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민수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띤 며느리. 어머니, 제가 준호 유치원 보내고 올게요. 그래. 근데 준호 이번 주 병원 가야 하는 거 알지? 편도선 수술. 네, 어머니.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준호가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먹었다.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영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유 없는 불안.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며칠 후 영숙과 수지는 준호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에 갔다. 밝고 깨끗한 병원복도. 벽에는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엄마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편도선이 많이 부었네요.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젊은 소아과 의사가 준호의 목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위험하진 않죠?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간단한 수술이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수술 전에 혈액 검사 한번 해야 해요.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혈액 검사실로 이동했다. 간호사가 준호의 손가락에서 피를 뽑았다. 준호가 울먹였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금방 끝나. 용감한 우리 준호. 영숙은 손자를 꽉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였다. 의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준호 어린이 혈액형이 O형이네요? 네, 그게 왜요? 영숙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O형하고 B형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서요. 보통은 의사가 말을 흐렸다. 영숙은 수진을 힐끔 쳐다봤다. 수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영숙이 약간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유전은 복잡한 거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의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 말은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버렸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O형과 B형에게서 O형이? 그게 이상한 건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혈액형 유전 법칙. 검색 결과들이 주르륵 떴다. 영숙은 그중 하나를 눌렀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다. O형과 B형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 O형, B형, AB형, O형.
아, 그럼 괜찮은 거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영숙은 유난히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큰 눈, 오똑한 코, 통통한 볼, 예쁜 아이였다. 하지만 민수를 닮았나? 수진을 닮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었다. 준호, 할아버지 닮았네. 그치? 남편 철수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애가 좀 우리 집안 얼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철수가 무심히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저 소리가 멈췄다. 수진이 굳은 표정으로 물을 마셨다. 영숙은 남편을 쏘아봤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아니, 그냥 하는 소리지. 요즘 애들은 다 부모 안 닮잖아. 철수는 허허 웃으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의심.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준호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영숙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더 자세히 검색했다. 어형과 B형에게서 O형이 나올 수 있나요? 여러 답변이 있었다.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답변이 영숙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형과 B형이 모두 AO, BO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O형 자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AA, BB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민수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 모두 O형이었다. 그렇다면 민수는 AA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복잡한 거야. 내가 뭘 알겠어. 영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진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가 거실로 뛰어왔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김밥 먹을래? 와, 좋아요. 준호는 방방 뛰었다. 하지만 영숙은 웃을 수가 없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사랑과 의심이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내가 미친 건가?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영숙은 준호를 볼 때마다, 수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 부부가 외출하고 영숙 혼자 준호를 돌보게 되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다. 누구를 닮았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떠올려 봤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로봇 만들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레고 작품을 들어 보였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와, 우리 준호 정말 잘 만들었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이 아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의심을 멈출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 돌아왔다.
영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너희 기다리고 있었어. 영숙은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너, 혈액형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준호 혈액형이 O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너하고 수진이가 O형, B형이라며? 그게 왜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너는 우리 둘 다 O형인데. 엄마.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유전은 복잡한 거라고. 그래도 뭐예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하세요. 준호 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민수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호는 저희 아이예요. 어머니 손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너무 슬퍼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텅 빈 공간, 무거운 침묵.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영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남편 철수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애들이 왜 저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 혈액형 때문에 그래. 그냥 넘어가. 의사가 괜찮다잖아. 하지만 뭐? 여보,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따지면 뭐해? 애가 건강하고 예쁘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철수는 하품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영숙은 핸드폰으로 혈액형에 대해 더 검색했다. 그러다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다. 친자 확인을 위해 혈액형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만으로는 100%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DNA 검사를 권장합니다. DNA 검사. 그 단어가 영숙의 머릿속에 박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이건 배신이잖아. 영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라났다. 며칠이 지났다. 영숙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피했다. 민수는 출근할 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지는 영숙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준호만이 여전히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결심했다. 대학 동창인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자야? 어머, 영숙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자야. 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응, 왜?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나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중요한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선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시간 돼?
그래, 알았어. 우리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영숙은 선자를 만나러 나갔다. 병원 근처의 한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선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숙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 영숙아. 여기. 영숙은 선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선자는 영숙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너 많이 여위었다. 무슨 일 있어?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자야,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말해봐. 그게. 영숙은 눈물이 차올랐다. 선자가 놀라서 영숙의 손을 잡았다. 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선자야, 난 미친 것 같아. 영숙은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놨다. 병원에서의 혈액형 이야기부터 밤새 검색했던 것들, 가족들과의 갈등까지. 선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하고 싶은 거야?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의심병 환자 같지 않아? 아니야.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수가 내 기분을 이해해. 하지만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나도 알아.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준호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만 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영숙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진실을 알아도 감당할 수 있겠어? 선자의 눈빛이 진지했다. 만약에 정말 내가 걱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엔 너무 두려웠다. 모르겠어. 근데 진실을 모른 채로는 못 살겠어. 매일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알았어. 선자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건 비밀로 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고마워, 선자야. 정말 고마워. 영숙은 선자의 손을 꽉 잡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준호 머리카락이랑 민수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으면 돼. 그럼 내가 병원 검사실에 넣어줄게. 그런데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 근데 영수가. 선자가 다시 한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확실해? 돌이킬 수 없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알아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민수 부부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들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영숙은 화장대 위에 놓인 빗을 집어들었다. 민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빗에 끼어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영숙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준호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 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영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영숙은 준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다. 준호가 살짝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다. 다음 날 영숙은 머리카락을 선자에게 전달했다. 이거면 돼? 응, 충분해. 일주일만 기다려. 선자가 봉지를 받아들었다. 영수가 그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것이 분명했다. 집에서 영숙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준호를 돌봤다.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 없었다. 민수는 여전히 영숙을 피했다. 수지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준호만이 여전히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준호가 그린 그림은 가족 그림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준호.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우와, 우리 준호 진짜 잘 그렸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만약 검사 결과가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 준다면 이 그림 속의 행복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영숙은 하루하루가 고문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드는 꿈, 민수가 울부짖는 꿈,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떠나는 꿈.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 영숙은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 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아, 결과 나왔어. 영숙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래서 만나자. 전화로는 얘기 못해. 알았어. 영숙은 손이 떨렸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왔다. 그날 오후 영숙은 다시 선자를 만났다. 같은 카페.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선자의 표정이 심각했다. 선자는 봉투를 하나 꺼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영숙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물을게. 정말 볼 거야? 봐야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다. 친자 감정 결과 부정 확률 99.9%. 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영숙아. 선자가 황급히 영숙을 붙잡았다. 영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물 좀. 선자가 물을 건넸다. 영숙은 물을 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럴 리가 없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숙아, 미안해.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선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행복, 믿음, 사랑.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영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영숙은 한참을 울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한참 후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선자야, 이 결과 확실한 거지? 응, 99.9%야. 거의 확실해. 영숙은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활자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이제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영수가 신중하게 생각해. 이걸 알리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 자신도 없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선자가 영숙을 부축했다. 영숙아, 혼자 괜찮겠어? 내가 데려다 줄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영숙은 카페를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영숙은 멍하니 걸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준호가 뛰어와 영숙의 다리를 안았다. 영숙은 준호를 내려다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 아이는 민수의 아이가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영숙은 준호를 밀쳐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꽉 안아주고 싶기도 했다. 할머니, 왜 안 웃어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영숙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영숙은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방에 좀 쉬고 있을게.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검사 결과지를 펼쳤다. 부정 확률 99.9%. 그 숫자가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영숙은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밖이 어두워져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녁 먹어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나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엄마,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영숙은 다시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다.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밤새 영숙은 고민했다. 민수에게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수진을 추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벽녘이 되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영숙은 검사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당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날부터 영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준호를 볼 때마다, 수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영숙은 수진을 피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수진은 영숙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영숙은 냉랭하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수진은 울먹이는 얼굴로 서 있었다. 민수가 영숙을 찾아왔다. 엄마, 수진이한테 왜 그래요? 수진이가 우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준호 혈액형 때문에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이러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 이상해졌어요. 미안하다. 영숙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발 정상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민수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영숙은 혼자 남겨졌다. 온 가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다. 수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영숙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어머니. 민수가 출근하고 준호가 유치원에 간 후 거실에는 영숙과 수진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수진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준호 말이야. 그 순간 수진의 몸이 굳어졌다. 영숙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가 정말 민수 아이가 맞니? 침묵. 긴 침묵.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답이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는 사실대로 말해. 나 이미 다 알아. 영숙은 검사 결과지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다. 수진은 그 종이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건 DNA 검사야. 준호는 민수 아이가 아니더라. 수진이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영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우리를 속였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민수 오빠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었어요. 그 사람과 아이가 생겼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수진의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그때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민수한테는 말 안 하고 결혼한 거야? 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근데 수진이 영숙을 바라봤다. 저는 정말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사랑한다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영숙은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다. 이 여자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민수는 알아? 아니요. 모를 거예요. 그럼 준호 친아버지는 누군데? 연락이 안 돼요. 행방불명이에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다. 어머니, 제발 민수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수진이 애원했다. 말하지 말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이 다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영숙은 소리쳤다. 수진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 후
영숙은 진정했다. 심호흡을 하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한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민수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수지는 쫓겨날 것이고, 준호는. 며칠이 지났다. 영숙은 수진과의 대화 이후 더욱 괴로워졌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켰다. 수지는 영숙을 피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죄책감에 짓눌린 얼굴이었다. 민수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엄마, 수진이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영숙을 찾아왔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마다 우는데. 그건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왜요? 왜 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이러시니까 집안이 다 이상해졌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수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조금만 시간을 줘. 민수는 영숙의 눈물을 보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지 얼마 만인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너무 복잡해서 그래.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민수야, 엄마 말 하나만 들어줘.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한테 잘해줘. 그 애도 힘들어하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 철수와 마주 앉았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누군가와 이 비밀을 나눠야 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영숙은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철수에게 건넸다. 철수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준호가 민수 아이가 아니래. 철수는 종이를 내려놓고 영숙을 바라봤다. 당신이 이걸 한 거야? 응. 미쳤어?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의심이 들어서. 의심? 손자를 의심해서 DNA 검사를 했다고?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당신도 봤잖아. 결과가 나왔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철수가 소리쳤다. 민수한테 말할 거야? 그럼 우리 가족 다 끝나.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살아? 그래,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애는 무슨 죄야? 준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도 알아. 영숙이 울먹였다. 나도 준호가 불쌍해. 근데 민수는 다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라고. 그게 뭐 어때서? 철수가 소리쳤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야? 지난 몇 년간 민수가 준호 키운 거, 그게 다 거짓이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여보, 철수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이 일은 그냥 묻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당신이 이걸 밝히면 민수 인생이 망가져. 준호도 망가지고 수진이도 망가져. 우리 가족 전부 다 끝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 제발.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절박한 눈빛이었다. 당신은 괜찮아? 손자가 민수 아이가 아닌데. 괜찮지 않지. 철수가 고함쳤다.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어쩌라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철수는 머리를 감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야. 준호를 위해서라도. 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남편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며칠 후 영숙은 다시 선자를 만났다. 영숙아, 얼굴이 왜 그래?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은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놨다. 수진과의 대화, 남편과의 다툼, 모든 것. 선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영숙아, 내 생각은 이래. 선자가 입을 열었다. 일단 준호는 죄가 없어. 그건 확실하지? 응. 그리고 수진이도 뭐랄까 피해자 같기도 해. 남자한테 버림받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잖아. 근데 거짓말을 했잖아. 맞아. 거짓말은 잘못이야. 근데 영수가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면 누가 행복해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는 상처받고 수진이는 쫓겨나고 준호는 아빠를 잃는 거야. 누구 하나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 선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내가 만약 너라면 나는 묻을 것 같아. 묻어? 응.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것 같아. 준호를 위해서.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선자의 말도 남편의 말도 같았다. 모두가 묻으라고 했다. 근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매일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거잖아. 그게 사랑이야, 영숙아. 선자가 말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진실을 덮어주는 거야.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선자가 영숙을 안아줬다. 영숙은 선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말 묻어야 하나? 영숙은 하늘을 바라봤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어디세요? 공원에. 준호가 엄마 찾아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준호가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왔지. 영숙은 준호를 안아 올렸다. 따뜻한 체온, 폭신한 몸.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영숙의 볼에 뽀뽀했다. 영숙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버려? 영숙은 준호를 꽉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영숙은 준호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순간 영숙은 결심했다. 묻자.
이 비밀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준호를 위해서,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민수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이게? 민수의 목소리였다. 분노에 찬 목소리. 영숙의 심장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영숙은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민수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검사 결과지였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목소리도 떨렸다. 민수야, 그건, 이게 진짜예요? 준호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떻게 이런 검사를 한 거예요? 엄마가?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결과지를 찾았을까? 서랍 깊숙이 숨겨뒀는데. 아, 그렇다. 어제 꺼내봤다가 다시 넣었다. 제대로 숨기지 못했구나. 엄마, 대답하세요. 이게 뭐냐고요? 민수야, 진정하라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제 아들이 아니라는데 진정하라고요? 소리를 듣고 수진이 뛰어왔다. 민수 손에 든 종이를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여보, 당신, 이게 뭐예요? 민수가 수진을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대답해요. 당신,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민수가 비틀거렸다.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당신이 나를 속인 건데? 여보,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다른 남자아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한 거 알고 그 사람이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예요?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보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사랑?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사랑한다면서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여보. 수진이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다. 민수가 손을 뻗어막았다. 다가오지 마요.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민수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야. 영숙이 민수를 붙잡으려 했다. 민수가 영숙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도 저리 가요. 엄마도 나를 속였잖아요. 알면서 말 안 한 거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다들 나만 모르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신발을 신었다. 저 나갑니다. 당분간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민수야, 어디 가려고? 어딘지 알 필요 없어요.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가 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고 준호를 안았다. 괜찮아, 준호야. 아빠가 조금 화났을 뿐이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나 때문에 화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준호 잘못 아니야. 수진은 준호를 꽉 안고 울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어. 영숙은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남편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상황을 파악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가 알았구나. 응.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검사 결과를 제대로 안 숨겨서 민수가 찾아버렸어.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이제 어쩌지?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다. 민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울었다. 준호는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덩달아 울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조금 늦을 거야.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준호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다. 저녁이 됐다. 민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식탁에는 영숙, 철수, 수진, 준호만 앉았다. 민수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다. 민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야. 어디 있니? 걱정된다. 제발 연락해줘. 답장은 없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수였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어른 남자의 울음소리.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수야. 영숙이 민수 옆에 앉았다. 민수를 안으려 했다. 민수가 영숙을 밀쳤다. 엄마도 저리 가요. 엄마도 나를 속인 거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민수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영숙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남편 철수도 나왔다. 민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다. 큰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영숙이 놀라서 물었다. 집에 갈게요. 집이라니? 친정해요. 한동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보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모두를 속였어요. 수진아, 그렇다고 나가면 어떡해. 여기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보도 저를 보기 싫어할 거고 어머니도. 영숙은 부인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수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준호는 데리고 갈게요. 준호는 제 아들이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가 아니래도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수진의 짐을 보고 멈춰섰다.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갈게요. 한동안. 준호는
데리고 갈게요. 준호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도 데리고 간다고요? 네. 준호는 제 아들이니까요. 당신 아들?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당신 아들이었네요. 당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들. 여보,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짐 싸기를 계속했다. 1시간 후 수지는 준호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아빠는요? 엄마 집에 가는 거야. 외할머니 댁.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나 아빠랑 있고 싶은데. 준호야. 수지는 준호를 꽉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지는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집안은 텅 비어버렸다. 준호의 웃음소리도 수진의 요리 소리도 없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철수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저녁 식탁에는 영숙과 철수만 앉았다. 민수는 나오지 않았다. 밥을 차려놨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식은 국 한 그릇. 그것이 이 가족의 현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여보, 영숙이 남편을 불렀다.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어.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숨만 쉴 뿐이었다. 내가 검사를 안 했으면, 그냥 모르는 척 살았으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철수가 무겁게 말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식탁 위에 눈물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의 방에 들어갔다. 텅 빈 방, 장난감들만 어질러져 있었다. 영숙은 준호의 침대에 앉았다. 베개를 안았다. 준호의 냄새가 났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영숙은 베개를 안고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민수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수지는 쫓겨날 것이고, 준호,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영숙은 눈을 감았다. 준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던 모습, 그 순수한 눈빛.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무덤처럼 조용했다. 민수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외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영숙이 차려준 식사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밥맛이 없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밤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의 미안하다는 말이 계속 들렸다.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어. 자책감이 영숙을 짓눌렀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모르는 척 살걸. 검사 같은 건 하지 말걸. 그랬으면 지금도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민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밥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이러다 몸 상해. 괜찮아요. 나가주세요. 영숙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영숙은 발걸음을 돌렸다.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 철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가 또 안 먹는데. 그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일주일째 제대로 먹지도 않고 내버려둬. 시간이 약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바라봤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민수 오빠는 괜찮으세요? 잘 먹지도 않고 방에만 있어.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준호가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준호가 매일 밤 아빠 찾으면서 울어요. 왜 아빠가 안 오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준호 좀 아빠 만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준호는 죄가 없잖아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수진아, 네 어머니. 민수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철수가 영숙을 바라봤다. 수진이었어? 응. 준호가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온대.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무슨 죄야? 준호가 뭘 알겠어. 내가 민수한테 얘기해 볼게. 영숙은 다시 민수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뭐예요? 할 얘기가 있어. 제발. 한참 후 문이 열렸다. 민수는 더욱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영숙은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준호가 너 보고 싶어 한대.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애는 제 아들이 아니잖아요. 민수야, 그래도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예요. 다른 남자아이예요. 그래도 내가 지난 몇 년간 키운 아이잖아. 영숙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야, 준호가 뭘 알아? 그 애는 아빠가 너라고 생각해. 너만 찾아. 매일 밤 울면서 아빠 찾는데. 그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보면 생각나잖아요. 수진이가 저를 속인 거, 그 애가 제 아들이 아닌 거. 민수야. 영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 모든 걸 망쳤어. 검사 같은 거 하지 말걸. 그냥 모르고 살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민수야, 준호는 죄가 없어. 그 애는 내가 아빠인 줄 알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생각해. 엄마. 민수도 울기 시작했다. 저도 준호가 보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아빠, 아빠 하면서 안기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럼 만나. 준호 만나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안아주기만 해. 준호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만날게요.
다음 날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이 문을 열었다. 수진과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는 영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준호가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영숙은 준호를 꽉 안았다.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요? 아빠는요? 안에 있어. 들어가자. 영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철수가 거실에 나와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철수에게 달려갔다. 철수는 준호를 안아 올렸다. 우리 준호 잘 지냈어? 네. 근데 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은 좁아요.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집이 더 좋지.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아빠. 준호가 민수에게 달려갔다. 민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준호가 민수의 다리를 안았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왔어요? 준호 잘못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준호 잘못 아니야. 아빠가 바빴어. 아빠 같이 살아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준호 여기가 좋아요. 민수는 준호를 안아 올렸다. 준호를 꽉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익숙한 감촉. 지난 몇 년간 매일 안아주던 아이. 준호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민수는 준호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민수 무릎에 앉아 신나게 이야기를 했다. 아빠 외할머니 집에서 강아지 봤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우리도 강아지 키워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빠, 저 유치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응. 민수는 준호를 바라봤다. 순수한 눈빛, 환한 미소.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준호가 태어나던 날, 처음 안았을 때의 떨림. 첫 돌잔치, 첫 걸음마, 첫 말. 유치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던 기억. 밤에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던 날. 준호가 악몽을 꾸고 울 때 안아주고 토닥여주던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다. 그건 진짜였다.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감정은 진짜였다. 민수는 준호를 더 꽉 안았다. 수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영숙도 철수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후 준호가 하품을 했다. 아빠 졸려요. 그래. 그럼 여기서 낮잠 잘까? 네. 민수는 준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준호는 금방 잠이 들었다. 민수는 준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자는 얼굴, 평화로운 얼굴. 민수는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는 영숙, 철수, 수진이 있었다. 민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 민수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네.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당신이 저를 속인 거 용서가 안 돼요. 죄송해요. 근데 민수가 말을 이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수진이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피가 안 섞였어도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웠어요. 제가 안아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아빠로 만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준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은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다.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알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영숙, 철수, 수진만 남았다. 영숙은 수진을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여전히 화가 났다. 배신감도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다. 이 여자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 수진아, 내 어머니, 넌 정말 민수를 사랑하니?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사랑해요. 처음엔 그냥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만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여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영숙이 말했다. 다시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나는 용서 안 해. 네, 어머니. 절대 안 할게요. 맹세할게요. 그리고 영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 잘 키워. 그 애는 죄가 없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영숙에게 절을 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깨어났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숙이 차린 식사. 준호는 신나게 밥을 먹으며 떠들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식탁에는 영숙, 철수, 민수, 수진, 준호가 앉아 있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모인 가족.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어색함이 흘렀다. 상처가 있었다. 균열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다. 준호는 그저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아요?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수진을 힐끔 쳐다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호야. 왜요?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응, 그렇긴 한데. 민수는 말을 흐렸다.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준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아쉬워하며 민수에게 안겼다. 아빠, 내일도 와도 돼요? 그래, 내일도 오렴. 약속이에요. 응, 약속. 민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수진과 준호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달랐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영숙은 서랍을 열었다.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종이를 불 위에 올렸다. 종이가 천천히 타들어갔다. 활자들이 검게 변하며 사라졌다. 부정 확률 99.9%라는 글자가 연기로 변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종이는 완전히 타버렸다. 쟤만 남았다. 이제 됐어. 이건 없던 일이야.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종이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실은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진실을 덮어주는 것이다. 아픔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다. 영숙은 쟤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손을 씻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다 끝났어? 남편 철수가 물었다. 응, 다 태웠어. 잘했어.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도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민수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수지는 쫓겨날 것이고, 준호.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영숙은 눈을 감았다. 준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던 모습, 그 순수한 눈빛.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1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김영숙의 가족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아직 함께 살지 않았다. 민수는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수지는 준호와 함께 친정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민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준호를 만났다. 함께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서 놀고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준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사랑과 혼란이 뒤섞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깨달았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여전히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고 자신도 여전히 준호를 사랑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수는 준호를 데리고 집에 왔다. 영숙은 준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준호 왔구나. 할머니. 준호가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예전처럼. 영숙은 준호를 꽉 안았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밥 쌌어. 와, 할머니 김밥 최고예요. 준호는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영숙이 민수 옆에 앉았다. 민수야. 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괜찮아요. 전보다는. 민수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준호를 볼 때마다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라는 거. 그래.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됐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인지도 몰라요. 민수야,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준호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 민수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아빠예요. 영숙은 민수를 꽉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엄마도 그래. 영숙이 말했다. 준호는 우리 손자야. 피가 안 섞여도 준호는 우리 가족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준호가 식탁에서 쳐다봤다. 할머니,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몇 달 후 여름이 왔다.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수진과 다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여전히 수진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가족들을 모았다. 영숙, 철수, 그리고 수진과 준호까지 모두 거실에 앉았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수진이랑 다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영숙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민수야, 확실한 거야? 네, 엄마. 오래 생각했어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준호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췄다. 저도 가족이 필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너무 대견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엄마. 수진이 영숙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여보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을 존경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좋은 아내가 될게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영숙은 수진을 일으켰다.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나도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볼 때마다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죄가 없어. 그리고 민수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 나도 받아들일게. 어머니, 수진은 영숙의 손을 잡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께 죄송하게 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준호가 민수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응, 준호야.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아. 와, 좋아요. 준호가 방방 뛰었다. 민수는 준호를 안아 올렸다.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고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가을이 왔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민수와 수지는 함께 준호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영숙과 철수도 함께했다. 준호는 새 교복을 입고 신이 나 있었다. 할머니, 저 멋있어요? 그럼 우리 준호가 제일 멋있지. 영숙은 준호의 사진을 찍었다. 민수와 수진이 준호 양옆에 섰다. 그리고 영숙과 철수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사진 속의 가족은 웃고 있었다.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다.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준호는 교실로 들어갔다. 가족들은 운동장에 서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준호야. 열심히 공부해. 민수가 손을 흔들었다. 가족들은 학교를 나섰다. 준호가 벌써 초등학생이 됐네. 영숙이 중얼거렸다.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요,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다. 영숙과 수진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준비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준호의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영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모든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다. 웃고 있는 준호, 민수, 수진. 그리고 자신과 남편. 이게 가짜였을까? 영숙은 생각했다. 아니야. 이건 진짜야. 피가 안 섞였어도 이 감정은 진짜야.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다. 겨울이 왔다. 준호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민수와 수지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영숙과 철수도 함께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7개의 촛불. 준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준호야, 무슨 소원 빌었어? 민수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촛불 불어봐. 후. 준호가 촛불을 불었다. 모든 촛불이 꺼졌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감사합니다. 준호는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파티가 끝나고 준호는 민수와 수진과 함께 집으로 갔다. 영숙과 철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아버님. 그래, 조심히 가. 준호야, 할머니한테 뽀뽀. 네. 준호가 영숙에게 뽀뽀했다. 영숙은 준호를 꽉 안았다. 할머니가 사랑해, 준호야.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가족이 떠난 후 영숙과 철수는 거실에 앉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걸까? 영숙이 물었다. 진실을 덮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는. 나도. 하지만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행복해. 민수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어. 우리 가족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어. 그걸로 됐어. 그렇겠지. 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또 한 해가 지났다.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많이 변했다. 어느새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영숙은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할머니. 준호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숙제해야 돼요. 할머니도 그려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도 그려야지. 와, 좋아요. 그럼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숙은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나는 잘한 걸까?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진실을 덮고 사는 것이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 준호를 위해, 민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영숙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사진 한 장. 준호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민수가 준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진짜야. 피는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중요한 거야.
영숙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그림을 가지고 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준호.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잘 그렸어요? 그럼 우리 준호가 진짜 잘 그렸네. 영숙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이 준호가 보는 가족이었다. 행복한 가족. 할머니, 우리 가족 최고죠? 그럼 우리 가족이 최고지. 영숙은 준호를 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준호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숙은 그림을 벽에 걸었다. 다른 가족 사진들 옆에 그림 속의 가족은 행복해 보였다. 영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때로 무거운 짐이야. 하지만 그 짐을 견디는 게 사랑이야. 영숙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영숙도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또 하루가 올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것이다. 진실은 가슴 속에 묻혔다. 검사 결과지는 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평생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영숙이 선택한 길이었다. 쉽지 않은 길, 외로운 길,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 영숙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는 얼굴. 준호야. 할머니가 사랑해. 피가 안 섞여도 너는 우리 손자야. 영원히. 영숙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가족은 계속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사랑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